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꽤 많이 내려갔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전국에서 각종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나오는 애국자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그럼 심규준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6 테일러처럼 반격하라. 하이퍼젠더 혁명.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조가 카다시안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싸움에서 나타났다. 카다시안 패밀리는 프로블링 기반의 언더독 빌런이다. 스캔들을 무기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자기 욕망을 과시하고 PC 담론을 교묘히 이용해 새로운 왕조가 된 집안.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 중 하나가 테일러 스위프트였다. 성희롱적 가사, 조작된 녹취, SNS 린치, 언론 프레임 왜곡, 테일러는 거의 매장될 뻔했다. 그런데 테일러는 울면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흑화되었다. 귀여운 컨트리 소녀를 버리고 강한 팝 전사로 돌아왔다. 뱀이라는 조롱을 아예 본인의 상징으로 끌어당겨 스스로의 서사를 다시 썼다. 테일러의 흑화는 곧 착한 모범생이 언더독 빌런에게 당하고 난 뒤 살기 위해 택한 선택이었다. 더 강하게, 더 자기 확신에 차서, 더 정치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지금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 구조는 지금 한국 야당 대표 장동혁이 서 있는 전장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민주당이 장동혁에게 걸어온 부동산 네거티브는 카다시안식 공격과 닮아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감정 프레임을 씌우고 부자는 악이라는 정서를 자극하며 진짜 부동산 실패 책임은 자신들이 지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장동혁의 부동산 자산은 실거주 중인 구로구 아파트까지 모두 합쳐 8억 원대 수준이다. 복귀왕이 스스로 말한 15억 아파트도 서민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른바 부동산 오적이 갖고 있는 강남 30억 갭투자 아파트 방 한 칸도 못 살 액수다. 정책 실패 책임을 무고한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오히려 본인들이 이중성과 위선을 드러낸 셈이다. 더 웃긴 것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사령탑들이 정작 자기 자산을 관리할 때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는 점이다. 공급 전망이 유연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커지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경제 상식이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상경 차관은 직이 아니라 집을 택했고 이창진 금감원자는 매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 떨어지면 집 사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부동산 불패에 베팅한 것이다. 자기 자산을 관리할 때는 시장주의자, 정책을 집행할 때는 공산주의자. 이 야누스의 두 얼굴, 자기 모순과 국민 기망이야말로 부동산 재앙의 근본 원인이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동혁의 대응 방식이다. 초반 그는 6채를 다 합쳐도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싸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적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는 돈이 없다는 자기 비하 프레임으로 들리기 쉽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 자체를 악마화한 적이 없다. 개인의 행복 추구, 노후를 위해 집을 짓고 상속받은 시골집과 처가의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장동혁은 부동산은 죄책감이라는 좌파 프레임에 일정 부분 끌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줬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이퍼젠더의 핵심은 이것이다. 자기 안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것,
성적 욕망이든 물적 욕망이든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책임을 다한다면 개인의 욕망은 무죄라는 감각이다. 보수 정치도 마찬가지다. 보수는 가난해야 선하고 집이 있으면 악하다는 프레임을 거부하는 정치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는 내 욕망을 책임질 수 있다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이대남과 이대녀가 만난다. 이대남은 강한 리더를 원한다. 눈치를 보며 계산만 하는 샌리명 엘리트가 아니라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전사형 리더를 원한다. 이대녀는 스우파와 뉴진스, 올데이 프로젝트에서 보듯 실력, 우정, 의리, 팀워크를 중시하는 걸크러쉬 서사에 빠져 있다. 둘 다 같은 것을 싫어한다. 착한 척하는 정치, 가식적인 친절, 말로만 공정과 약자를 외치는 위선. 이들에게 통하는 정치 서사는 결국 하나다. 당당한 욕망, 실력, 책임. 이것이 하이퍼 젠더 정치다. 이재명은 욕망을 감정 프레임으로 왜곡했다. 카다시안은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과시했다. 테일러는 욕망을 강함으로 승화했다. 그리고 장동영은 지금 이대남, 이대녀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한국형 하이퍼젠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 앞에 서 있다. 민주당은 카다시안처럼 싸움을 건다. 프레임으로, 감정으로, 조롱과 희화화로. 이제 국민의힘은 스위프트처럼 반격해야 한다. 나는 착하다는 피해자 연기가 아니라 나는 강하다. 나는 책임진다. 나는 내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서사로. 그리고 보수는 원조 패미 언니들의 자기 개척, 이대녀의 능력주의, 이대남의 전투력 욕망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내야 한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능력과 서사로 세계를 바꿀 주체라는 메시지. 나는 나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 이것이 2025년 한국의 여성들, 그리고 청년 세대 전체가 이미 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다. 보수가 이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2020년대 정치의 주도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언어화하고 제도화하고 리더십으로 구현해내는 쪽이 다음 시대의 정치적 승자가 될 것이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6장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착한 이미지보다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강하고 더욱더 담대해져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는 샌님 정치를 했습니다. 에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를 했죠. 민주당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과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사과를 하면은 다 죄가 드러나고 무너진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수도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되고 더욱더 물고 늘어지고 더욱더 마치 세퍼트처럼 물고 뜯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 전사 같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입니다.